소비자와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시장을 만듭니다. 공정경제 이야기.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한용호 시장감시총괄 과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해 오신 내용은 이 내용이군요. 카카오티, 우리 택시 호출해 본 분들이라면 아마 누구나 다 아실 만한 또 이용을 해보셨을 만한 어플인데 지난달 공정위가 카카오 모빌리티가 자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티 블루에게 코를 몰아준 행위를 제재했습니다. 그렇죠? 어떤 내용인지 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카카오 모빌리티는 택시 일반 호출 시장에서 90% 이상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이런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제 카카오 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가맹 택시 기사에게 일반 호출을 이제 우선 배차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수익성이 낮은 1km 미만의 단거리 배차는 제외하거나 축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 명령과 함께 25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일반 호출에서 자사 가맹 택시들 우대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일반 호출이 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카카오티의 택시 호출 서비스는 크게 가맹 호출과 일반 호출로 구별되고요. 가맹 호출은 승객이 가맹 택시인 카카오티 블루를 부르는 호출입니다. 그리고 이 가맹 호출은 카카오 가맹 기사만 수행할 수 있고 이제 유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반면 이제 일반 호출 같은 경우는 승객이 일반 택시를 부르는 호출입니다. 그래도 카카오 가맹 기사뿐만 아니라 이제 우티나 타다와 같은 다른 가맹 기사와 비가맹 일반 택시 모두가 수행할 수 있고요. 일반 호출, 일부 호출을 제외하고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택시 기사들이 받을 수 있는 코를 일반 호출 이렇게 부르는군요. 네. 앞서 카카오 모빌리티가 자신의 가맹 택시 기사들에게 일반 호출 우선 배차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떻게 우선 배차를 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제 가맹 기사를 우선 배차하는 방식이 이제 시기별로 좀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가맹 택시 서비스를 시작한 2019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는 가맹 기사가 일정 픽업 시간 안에 존재하기만 하면 더 가깝게 비가맹 기사가 위치하고 있어도 가맹 기사에게 이제 우선 배차를 하였었거든요. 예를 들면 2분 거리에 비가맹 기사의 택시가 있더라도 6분 거리에 있는 가맹 기사에게 배차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4월부터 현재까지는 수락률이 높은 가맹 기사가 비가맹 기사보다 더 많은 배차를 받을 수 있도록 수락률이라는 것 개념을 활용해서 수락률이 40%나 50% 이상인 기사만을 대상으로 우선 배차를 했었습니다. 우선 배차 방식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카카오 모빌리티가 그러니까 수락률을 기반으로 해서 우선 배차를 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을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예, 먼저 수락률이 변경된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은요. 예. 이제 당초에 2019년 3월부터 이제 가맹 기사에 대한 우대 배차를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이제 택시 기사님들의 민원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제기되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한 회사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이제 가맹 기사에 대해서 우대 배차를 해주면 공정위에 적발될 것 같다. 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선 배차 방식을 변경한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락률, 가맹 기사 택시들이 이제 코를 수락률이 이제 높기 때문에 우선 배차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나중에 수락률을 조금 더 높게 좀 변경을 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도중에 지금 40%에서 50%로 좀 상향을 했죠. 예. 근데 승객의 호출을 수락할 확률이 높은 기사한테 우선 배차했다는 게 언뜻 들으면 수락률이 높으니까 우선 배차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나요?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제 40%나 50% 이상의 수락률 기준으로 이제 배차를 하게 된 거는 수락률 기준이라는 것이 구조적으로 비가맹 기사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이걸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 수락률이 이제 가맹 기사는 70% 이상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비가맹 기사는 10%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대부분 가맹 기사만이 우선 배차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또한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러한 배차 기준을 기사들에게 알리지 않고 이제 은밀하게 이제 실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가맹 기사들은 우선 배차를 받기 위한 수락률 기준이 무엇인지, 수락률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자신의 수락률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불리한 배차를 받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카카오 모빌리티에서는 네. 우리는 수락률이 높은 기사들한테 우선 배차한 건데 그 수락률이 네. 높은 기사들이 가맹 택시 기사였고 네. 그래서 우선 배차했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비가맹 기사들한테는 수락률이 높아질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이네요. 처음부터. 예, 그렇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근데 어디 또 보면은 카카오 모빌리티는 그러니까 가맹 기사가 수락률이 높은 건 자동 배차로 코를 골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뭐 이런 부담 안고 있는 가맹 기사한테 우선 배차하는 거는 뭐 부당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공정위에서 심의할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호출은 가맹 기사만이 이용하는 가맹 호출과는 그러니까 별개의 서비스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요. 예. 가맹, 비가맹 구분 없이 그 이용 조건이 동일합니다. 일반 호출은. 그럼에도 카카오 모빌리티는 부당하게 자신의 가맹 기사만을 다른 가맹 기사나 일반 기사들에 비해서 차별적으로 우대하는 배차를 한 거고요. 이제 설령 카카오 모빌리티가 가맹 기사에게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는 자동 배차, 이 자동 배차를 시행하고 있더라도 저희가 볼 때는 이것은 사업적 선택일 뿐이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배차에서 가맹 기사와 비가맹 기사를 차별 취급을 할 정당한 이유는 될 수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일례로 경쟁 사업자인 우티 같은 경우에는 가맹 기사에게 일반 호출에 대해서 자동 배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카카오 모빌리티가 자사 가맹 택시에 그러니까 우선 배차를 의도적으로 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시고 이제 조사를 하신 건데 공정위에서는 네. 예. 그러면 카카오 모빌리티는 왜 자사 가맹 택시에 우선 배차를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이유를? 그 이제 자신의 가맹 택시 기사들의 수입을 늘려주기 위한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가맹 기사의 수입이 늘면 이제 이것을 본 기사들이 이제 카카오의 가맹 택시 기사가 되기를 원할 거고요. 그런 결과적으로는 가맹 택시 수가 증대되게 됩니다. 예. 근데 이게 왜 좋으냐면 그 일반 택시와 달리 가맹 택시에 대해서는 운임 수입의 일정 비율을 가맹금으로 카카오 모빌리티가 수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호출을 수행을 할 때 일반 택시 기사가 수행을 하게 되면 카카오 모빌리티 수입이 전혀 없지만 가맹 기사가 운행을 할 때는 수입이 생기다 보니 가급적이면은 가맹 택시에게 코를 몰아주려고 하는 유인이 있었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카카오 네. 모빌리티가 자사 가맹 택시를 우대해서 배차한 거는 결과적으로 그 택시 가맹 서비스 시장에 이제 문제를 일으켰다 이렇게 보신 건데 구체적으로 네. 어떤 부분을 문제로 인식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그 카카오 모빌리티의 이 우대 배치를 통해서 그 택시 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그 카카오티 블루의 그 점유율이 이제 2019년에는 이렇게 가맹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이제 14%밖에 안 됐습니다. 예. 그렇지만 21년에는 73%로 높아져서 그 시장 지배력이 크게 강화됐다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네. 이로 인해서 이제 가맹 택시 모집이 어려워졌어요. 경쟁 사업자들은. 그래서 경쟁 사업자들은 이제 시장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그 택시 가맹 서비스의 다양성이 아무래도 이제 감소될 수밖에 없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가맹금 또는 이제 가맹 호출 수수료가 인상될 우려가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자유 경쟁을 좀 저해하는 부분이 있고
점점 네. 약간 좀 독점처럼 가버리니까요. 그러니까 그 그렇죠. 부분에 독과점화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가맹 택시 서비스 다양성이 감소되고 결국은 그것은 또 소비자한테 좀 피해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손해가 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럼 호출 수수료가 인상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 그렇겠군요. 네. 그러면 이제 끝으로 이번 일을 처리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떤 부분에서 의의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좀 효과를 기대하시는지 간단히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이제 그 카카오 모빌리티의 일반 호출 서비스도 일종의 이제 플랫폼 사업이에요. 예. 이제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제 통상 이제 자기의 또는 이제 자기 계열사의 이제 사업을 우대해서 이제 이익을 보려는 유인이 강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행위를 이제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우대 행위라고 하는데 이번 사건도 이제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우대 행위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정인지 시정 조치를 통해서는 이제 기사님들이 공정한 대차를 받게 되고 이제 택시 가맹 서비스가 다양해져서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공정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청취자분들과 진행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한용호 시장감시총괄 과장이었습니다.